어제의 용사들이 돌아왔다. 쫓고 쫓기며 실전처럼 이루어지는 전투훈련. 적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 오른쪽에 한 명! 임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실전 같습니다. 뭔가 최신화돼 있고 뭔가 디지털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열의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제2의 상비군으로 국방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예비군. 예비 전력 정예화 바람이 불러온 변화. 대한민국 예비군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2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 전시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로 입소한 예비군들. 훈련 장소 이동을 위해 병력 수송 버스에 올랐다. 말 그대로 어제의 용사들이 오늘 다시 뭉친 셈이다. 현재 그 자대 출신이 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근에 주변에 있는 인원으로 11명이 편성돼서 2박 3일 동안 저희 대대에서 동훈련을 발전 중입니다. 도착한 곳은 육군의 한 전차부대. 김정문 중사님 1등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2박 3일간 이들이 머물 생활관. 현역 장병들과 같이 잠도 자고 훈련도 받게 된다. 이름이 새겨진 사물함까지 지정받으니 마치 신병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다. 이병소 딱 들어갈 때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그 느낌 살짝 났어요. 중대대기예요. 그래. 공격. 공격. 예비역 중위 김서구. 국방의 의무를 다짐하는 총기 수여식. 완전한 민간인에서 다시 완전한 군인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예비군 훈련은 병사들이 전역 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받는 동원훈련과 예비군 5, 6년차들이 받는 지역훈련으로 나뉜다. 이 중 동원훈련은 군 복무 시절 주특기에 따라 특정 부대로 배속된다. 이를 위해 각 부대에서는 개인 임무 수행처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역하는 인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이 됐을 때 개인 임무 수행철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최신화하고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본인이 참고하고 또 그 참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그걸 적용하고 할 수 있게끔 교관들도 편성이 됐고 사이렌과 함께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 시작됐다. 오랜만에 훈련이 낯설 법도 하지만 부대에 입소한 이상 지금은 엄연한 군인이다. 동원 예비군은 보통 주소지 인근 부대로 지정받아 입소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 이들 중에는 군 복무했던 부대로 자원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대대 자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와서 이제 현역 병사들이나 현역 간부님들이랑 과거에 본인이 소속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좀 더 본인 주특기도 되살릴 수 있고 좀 더 숙달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 주력 전차인 K1A2. 열 영상 장비와 레이저 조준기를 갖춘 첨단 장비들도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 전투 준비 태세는 부대의 모든 물자와 장비를 빠르게 분류해 실은 뒤 지정 장소로 합류해야 하는 전술훈련이다. 때문에 해당 부대의 작전 계획이나 무기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배속될 경우 전투력은 확실히 상승할 것이다. 예전을 만나갖고 이제 공원 마지막 이제 주차인데 다녀와서 여기에 군 시절 전우와의 재회는 훈련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덤이다. 저희 동원분들이 오시면은 솔직하게 뭐 동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체험이 아니라 진짜 훈련과 전투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게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원 예비군은 전쟁이 나면 지정부대로 달려와 현역 장병들과 같이 전투를 수행하는 전력. 그래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합동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투 준비태세의 핵심은 최단 시간 안에 집결 장소로 이동, 즉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출동한 부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일 또한 전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임무다. 때문에 동원 예비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는 부대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훈련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정확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뭐 강한 육군의 뒷받침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말처럼 쉬울 리 없다. 그게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면 특히 더하다. 예전에도 생각이 나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는다 생각하고 엔진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비 특기 예비군들에게 전차를 사전 점검하는 가상 임무가 주어졌다. 당기시고 미시면 되는데. 군 복무 시절 숱하게 반복했던 기술. 그런데 순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다. 다행히 손이 기억하는 기술. 때로는 머리보다 손을 믿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실전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힘듭니다. 오랜만에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군안 전차는 손상된 전차나 장갑차 등을 견인해 후방에서 즉각 수리해주는 장비. 최대 70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거의 시동을 꺼가지고 한참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 지나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엔진을 들어올리고 전차의 부품 하나하나를 교체하는 일. 이 모두가 전투의 뒷받침인 것을 알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예전에 현역 시절에 임무 수행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와서 현지에서 그 능력을 계속 발휘해 줌으로써 또 새로운 또 팀워크를 또 구축할 수 있고 또 현역들이 알지 못하는 노하우들을 예비군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전시에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자부심도 용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한다. 그래서 예비군은 현역의 미래인 것이다. 그 시작은 이러했다.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968년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1.21 사태. 북한은 특수부대원 31명을 난파해 청와대를 습격했다. 그러나 청와대 뒷산에서 경찰에게 발각되고 격렬한 교전 끝에 모두 소탕됐다. 지금 좀 골짜기를 빠져가지고 대담하게 자문고개를 본 거예요. 도로를 타고. 대로변으로. 대도로변을 자문고개를 타고 이제 그 다음에 청운중학교 후문, 경북고등학교 후문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수방사 군인들하고 교전 붙은 거예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가 밝힌 침투 목적은 대통령 암살 기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4월 1일 전역 군인 250만여 명을 모아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다. 여러분들은 700만여 명 규모의 북한 병력에 맞서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건설하자는 구호로 결성된 향토 방위 전사였다. 그 당시 창설 당시 68년은 현역들도 굉장히 장비나 이런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비군을 무려 250만 명을 재무장한다고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복장은커녕 개인 무기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안보의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취됐다. 해병대 출신의 호국용사 정만교 씨.
여든을 앞둔 그에게 예비군이란 몸에 새겨진 훈장이다. 이 손 다치고 이럴 때 그 잊어버리면 되나? 안 잊어버리지. 평생 안 잊어버리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지. 예비군 창설 6달 후 울진고 삼척에서 무장공비 120명이 또다시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예비군으로 소탕작전에 참여했던 정망교 씨는 수색 도중 무장공비와 마주쳤다. 손이 가지고 곤충 딱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갈겨버렸지. 그래서 다리를 딱 갈기면서 참이 내가 이 새끼 곤충을 쏘면서 치고받고 이래. 손 몇 개를 입으신 거예요? 다 잃었지. 4개 이거 다 잃었지. 열을 맞았으니. 그때 나이 27이었다. 자, 이때 당시 손 다쳐도. 당시 예비군들은 단독 작전으로 무장공비 26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새로운 군인들이야 뭐 지리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섰지. 그 특수 부대들이 와도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알려주면서 했지. 예비군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적실히 국가가 느껴야 돼. 확고한 안보의식과 사명감 속에 예비군 조직은 빠르게 확대됐다. 병력은 한때 450만 명까지 늘어났고 훈련 체계도 강화됐다. 그만큼 예비군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바닷가에서 북한 공작원 26명을 태운 잠수함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곧바로 대대적인 공비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두 사람, 예비군 기동대장 출신의 최성락 씨와 예비군이었던 박용문 씨다. 거의 제가 아는 우리 그 동료들은 거의 다 나왔었어요. 몇 박 며칠을 계속 우리가 맨 처음 모이는 장소에서 거기서 이제 총하고 실탄을 지급받고 자복근무를 들어가면서. 당시 예비군이 투입된 장소는 현역 수색 정찰조가 열흘간 살피다 철수한 작전 종결 지역이었다. 주변 지리에 밝은 예비군들 눈에 무언가가 발견됐다. 바로 무장공비들이 낮에 숨어있던 은신처 비트였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8일 날 예비군 작전 개시됐잖아. 깊이 70cm의 비트에는 카메라와 필름, 수첩 등이 묻혀 있었다. 지역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우리가 평화 모드를 한다 하더라도 평화란 것이 완전한 태세를 갖춘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의 중요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비군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이유가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지척에 두고 있는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섬 주민인 이금수 씨와 노혜련 씨는 백령도에서 이름난 인꼬 부부다. 할머니 계시나요? 맛있는 거 자기가 생업인 전기 수리를 하러 갈 때나 마을 노인들에게 봉사를 하러 갈 때도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좋아. 커피 안 드신다 엄마. 아이고 나 이거 좋은 거 다 달아줘서 고맙시다. 이런 거 해놓으면요, 이런 거 하고 나면 보람이 있어요, 그다. 오래 살았나가도 70 살았는데 나 지금 90 아직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거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갈게요. 가요. 네. 특히 내 고장을 위하는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간다는 부부다. 많이 아프십니까? 강화도에 살던 이들이 백령도로 이주한 건 25년 전. 많이 아파. 우연히 놀러 왔다가 백령도 공기와 경치에 푹 빠져 그대로 자식 낳고 지금껏 살고 있다. 백령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이금수 노혜련 씨 부부. 자기 거. 전쟁이 일어나면 주민은 섬을 떠나지만 군인은 섬을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해병대 예비군으로 자원 입대했다.
그러니까 민간 예비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저희도 거의 초창기 들어왔는데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를 항상 머리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백령도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예비군을 가입했습니다. 이런 의지는 또 하나의 기록을 만들어냈다. 1989년 백령도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 예비군이 창설된 것이다. 내고장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여성들의 굳은 일념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필승! 어서 오십시오. 백령도 예비군들의 훈련날, 이들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1년에 2번씩 총 12시간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예,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또 엄마 친구가 나의 전우가 되기도 한다. 지역 아시는 저희 어머님의 지인분들이시고 여태 살아오면서 쭉 봐왔던 분들이라 낯설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시는 게 머리를 이렇게 대시고 여성 예비군들의 전시 임무 중 하나가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켜주십니까? 30년 가까이 받아온 훈련이라 대충 할 법도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 이들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더욱 집중한다. 주어진 할 일이 있으니까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그때만 아들이 군대를 갔다든지 자기 주변에 군인 있는 엄마들은 무조건 다 참석을 했어요. 아들 생각하고 손자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니까 자기 시간을 나중에 보류하고 우선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많이 앞섰어요. 전시에는 전투 지원을, 평상시에는 지역 공사에 앞장서는 여성 예비군들. 더없이 든든한 향토 지킴이다. 다른 지역보다 좀 상이한 거는 여기는 이제 전방 접촉 지역이고 북한과 같이 이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어떤 예비군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오히려 더 다른 어떤 그 일반 예비군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예비군들입니다. 능숙하고 노련한 훈련 자세. 하가! 특전사들로 이루어진 특전 예비군들이다.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북한 특수부대에 맞서기 위해 2011년 창설된 지원 예비군이다. 한결 특전 예비군 노수영입니다. 현역 장병 못지않은 열정으로 4년 전 자원 입대한 노수영 씨. 그는 올해 60세인 최고령 특전 예비군이다. 예비군복을 입고 현역이 그가 국방 FM에 나와 하고픈 얘기는 예비군 훈련의 정년은 필요치 않다는 내용. 규정사항은 이제 만 60세까지니까 제가 이제 내년이면 끝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건가요? 뭐 65세까지 지금 그 연장되는 걸 청원했기 때문에 뭐 되면은 65세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죠.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정년 퇴직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이제는 좀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건 국가적으로 봉사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군에 다시 자원하게 된 겁니다. 노수영 씨는 평생을 금융가에서 일해온 증권맨이다. 부침이 심하기로 유명한 금융업계에서 그를 잡아준 건 역시 군 시절의 경험. 벌써 한 37년이 된 것 같네요.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특전사 신조는 그에게 큰 버팀목이 됐다. 일단 뭐 저희가 출동하게 되면은 바로 이 양복을 갈아입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배낭하고 그다음에 모자 착용하고 개인 장구 같은 거 여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거주지의 응소에서 기동 타격 업무를 갖다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법적 훈련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조국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다. 예비군들은 항상 언제든지 상황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지만 저희들이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국방력이 강하면은 감히 적이 도발할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군은 그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4월 첫 번째 금요일에 열리는 예비군의 날 행사. 지금부터 제50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에서 엄선된 모범예비군 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모범예비군 증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대 예비군 지역대장 천진규. 그간 훈련과 임무 수행에 솔선수범한 모범예비군 40명이 특별 선정됐다. 그중 경기도 안산을 이끌고 있는 천진규 지역대장. 그의 일과는 예비군 훈련을 준비하는 점검회의로 시작된다. 대상은 900명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분대 전투 교장에 보면은 철조망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대기 시간, 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은 좀 안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세한 점검이 끝나고 예비군 통솔에 나설 시간. 날카로운 눈매로 예비군들의 복장을 살핀다. 자, 우리 대원도 그저 이어폰 이제 빼시고. 예. 올해 초 지역대장으로 임명되면서 맡겨된 단원구 지역예비군은 16,000여 명. 예비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제가 최초에 왔을 때에 비해서 일단 훈련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부대 입장에서도 예비군을 훈련시킬 때 어떤 통제보다는 우리와 같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해야 될 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 예비군들에게 느끼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가능하면 내실 있게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주고. 과거 예비군 훈련을 추억하는 분들, 이런 곳도 생겼나 싶을 것이다. 그렇다, 여긴 예비군 훈련을 위한 맞춤 대여소. 사이즈에 맞는 거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280이요. 간단한 신분 확인만 받으면 원하는 사이즈의 전투화와 전투복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군 복무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몸매. 가십시오. 그래도 복장 불량으로 걸릴 일 없고 전투화가 낡아도 걱정 없다. 네, 어제 점심에 뜯어져가지고 어제 점심시간 이용해서 어제도 대여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와서 바로 대여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화된 신분 확인 시스템. 그 덕에 행정 절차의 불편함은 사라졌고 긴 대기 시간도 크게 줄었다. 인도 인접도 예전에는 뭐 한 9시, 10시까지 교육이 진행되던 게 지금은 9시 10분이면 다 끝나요. 이렇게 이제 제도나 이런 것도 개선시키는 것들도 사실 지역대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컸고요. 달라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이나 생업을 고려해 훈련 일정이나 지역도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훈련을 예비군 자율에 맡겼다는 점이다. 팀 단위로 분대나 조를 편성하는 일도 예비군 스스로. 훈련 과제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6번 왜 여기 와 있어? 6번 여기 있는데? 분대 한조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여기서부터 공격 앞으로 해서 여기 드럼통 가서 앉았어. 아까 드럼통이 있나? 네, 드럼통 다음에 돌무덤 또 앉았어. 너무 진지한데. 한 번에 가야죠.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가야죠. 훈련도 실전처럼. 대단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 뭐 작전 짜면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대로 가는 겁니다. 다. 배운 게 이거라고 다 이렇게 갑니다. 네, 출동하십시오. 자신들이 직접 짠 전술대로 이루어지는 훈련. 다들 낮추시고. 분대장조 공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야, 낮추고 빠른 자세로. 덕분에 참여하는 자세도 무척이나 진지하다.
머리 옆으로 나와서 조심해. 바로 그 자리에서 평가되는 합격 여부. 자, 5번 예비군 소형기 잡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장애물질 합격. 당연히 훈련 집중도도 높아진다. 예비군들이 와서 그네들이 보고 스스로 먼저 학습을 하고 워게임도 해보고 또 워게임이 제한되는 교장 같은 경우는 참관도 하고 앞에 쪽은 어떻게 한다. 지금 교관들이 보시면 기를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총기하고 적기. 그래서 합격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총기를 들고 불합격한 인원 같은 경우는 적기를 들어서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살고 깨끗이 피고지. 제작진이 연출이라도 한 듯 군가를 열창하는 이 팀. 3조는 좋습니다. 자, 뭐 계속 5호까지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젠틀맨템 선정됩니다. 훈련 태도가 우수한 팀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젠틀맨 제도를 노린 것이라고 한다. 개인 과제도 있지만 대부분 훈련 과제는 분대나 조단위 점수로 측정된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소통하는 대원들. 팀워크가 저절로 좋아지고 과제를 함께 해냈다는 보람도 쌓이니 훈련에 내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저는 부대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또 여기서 해본 게 좀 몇 개가 있거든요. 뭐 크레모아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비군 와서 이제 완벽하게도 배우고 뭐 수색 뭐 이런 것도 이제 수신호나 이런 거 좀 가물가물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어서 만약에 진짜 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해낼 수 있게끔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던 것 같고 이 전이나 특히 학생 예비군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한다기보다 그냥 놀러 간다는 느낌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제가 1년차 왔을 때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총 질질 끌고 다니고 막 끌지 말라 해도 끌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예비군 하면 대부분 이런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총은 기대라고 있는 것, 철모는 들고 다니고 조교의 목 터지는 외침은 그냥 공허할 뿐 나는 잔다. 과거에는 똑같이 같은 시간에 훈련을 시작해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또 훈련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도 똑같은 시간에 훈련을 종료하고 같이 퇴소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동기 유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측정식 합격제를 도입해서 매 코스마다 합격을 한 인원들은 전 과목 합격하면은 이런 시간에 퇴소를 하는 것이고요.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 다시 반복 실습 훈련을 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들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아졌고요. 열악한 훈련 시설과 급식 환경도 예비군들의 훈련 의욕을 꺾는 대표적 요인이었다. 이제는 확 달라진 훈련 환경. 깨끗하고 넓은 식당 안에서 편하게 도시락을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됐다. 전에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천진규 지역대장. 여기 앉으셔도 돼. 두 분 앉으셔도 돼. 다 드셨네. 자리 채우세요. 맛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가가고 이를 적극 반영해 개선을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비군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큰 임무를 수행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예비군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 예비군 지휘관들도 그러한 마인드로 바뀌어서 예비군이 국방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을 탈피하고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 덕분에 훈련 과정은 효율적으로 변했고 예비군들의 훈련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훈련 자발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다. 훈련 성과가 우수한 예비군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바로 조기 퇴소제다. 18주도 전원 합격하셨네요. 네, 분대장 이리 나오세요.
예비군들에게는 최고의 보상. 10명 다 합격했다 그러면 됩니다. 이들이 젠틀맨 주인공들이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죠. 이제 고생하세요. 제가 46조로 이제 아침에 좀 늦게 입소를 했는데 제일 1등으로 온 1조님들보다는 더 빨리 퇴소를 하게 됐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대강 쉬엄쉬엄 하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예비군 훈련.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가 예비 전력 정예화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 절벽이다. 이는 산업과 체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우리 군은 현재 61만 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약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과거의 숫자 중심의 병력 개념에서 탈피,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 중심의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줄어드는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예 병력, 즉 예비군 병력의 정예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역 병력 규모가 감축이 되면은 그에 따른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 전력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이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 능력을 구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 전력 중요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벚꽃이 한창인 지난 4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해군에서는 전투 중심의 동원 훈련 체계를 도입했다. 진해기지 부두에 도착한 버스. 경남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해군 예비군 71명이 내렸다. 이들은 주특기에 맞춰 배정된 동원 예비군들이다. 훈련하실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몸이 구조물에 부딪혀서 몸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함정에서 동원 예비군 해상 기동 훈련이 실시되는 우리나라 예비군 사상 최초의 훈련이다.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 배에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짜 이 배를 타보면서 훈련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해상 기동 훈련에 통행하게 된 함정은 충남함이다. 해군 전투함정 1세대로 32년간 영해를 지키다가 지난해 퇴역한 1,500톤급 호위함. 전시에 동원 예비군과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올 초 재취역됐다. 군 복무 시절 탔던 함정과 유사한 함정에서 이뤄지는 실전형 훈련. 까맣게 잊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른다. 조금 더 실전에 가깝게 이제 훈련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옛날 했던 걸 다시 또 이제 상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투 상황 발생. 가상의 화마를 잡기 위해 소방 방수 훈련이 실시됐다. 잠재야지 처리 중에 있어! 잠재야지 완전 처리! 격식을 내 가스부터 실시하겠어! 저희 직별이라 해난대는 또 소화수, 소반정으로 매닝이 부여받아져가지고 또 어느 정도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 했던 기억이 3년 지났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조금 남아 아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아는 한 다 매닝을 얽고 불을 끄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해군은 작년까지 타원과 유사한 육상 2주의 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해군은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예비역 함정, 재취역 함정 운용대에 동원된 예비군들이 제대 이전과 유사한 함정 장비와 직책과 직무에 연관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투형 예비군으로 변모시키고 교육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군은 어떨까?
예비군 종합직무실습장. 전국에서 모인 동원 예비군들의 항공 무기정비 실습 훈련이 한창이다. 주특기 숙달로 어떤 상황에도 임무를 수행해내는 정예 예비군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표다. 항공 무기정비 특기 예비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F5 전투기를 이용해서 무장 장탈착 그리고 항공 정비를 밖에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을 이쪽 안에서 기술을 다시 연마를 함으로써 이제 전쟁 상황 대비해서 숙련도를 올리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예비군들의 관제탑 조종 훈련 시간. 이론으로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의 조종 통제 훈련이 진행됐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인원도 100명에서 10명 내외로 줄였다. 네, 지금 공군에서도 지금 시뮬레이터 버전 플러스 또 요즘 이제 가상현실이죠. VR, AR 그거를 저희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통해서 또 이런 항공관제 파트에 또 VR하고 AR을 접목해서 더 나아지는 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할 수 있게끔 저희 교관들도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 서로 논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영상 모의 사격과 수송 운전 훈련에도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했다. 현대전의 필수 전력인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한 훈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비행단에 직접 와서 이런 최신 장비로 훈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역 때 했던 직무 같은 거에 대해서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물론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비군 훈련 보상비. 10,000원도 안 주면은 그 정도도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자영업 하고 있고 택배 기사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와야 되니까 용차비를 20만 원을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엄청난 마이너스죠. 왜냐면 저희 다 직장 빼고 온 건데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씩 버는 사람들 이렇게 하루에 6천, 7천 원은 조금 심하지 않나. 올해 인건비를 제외한 예비 전력 예산은 1,300억 원가량. 전체 국방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예비군 병력은 상비군의 5배인데 그다음 예비군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현역에 도태된 장비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장 수준은 높아졌지만은 일부 장비는 현역과 서로 통용도 안 되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국방비의 3%는 예비군 돼야 된다 봅니다. 국방부는 점차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는 동원훈련비 비용을 최저임금 수준인 21만 원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군사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예비군 병력은 112만 명으로 정부 소속의 연방 예비군과 주 소속의 주방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전시가 되면 연방 예비군은 현역 장병으로 전환돼 상비군의 결혼을 충원하고 주 방위군은 국토 방위에 전력을 쏟는다. 미국 예비군의 훈련 의무 시간은 연간 39일. 훈련 강도는 상비군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생업 보장을 위해 기본 급여는 현역 장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장비와 물자에 대한 차별도 없다. 전 국민이 군인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 현역은 소규모로 유지하고 대신 45만 명의 예비군을 주 전력으로 삼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투에 즉시 투입되는 병력이 바로 예비군. 적대적인 주변 아랍 국가에 맞서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비군의 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달 복무할 때의 급여는 최저 180만 원,
32일 이상 복무할 때는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미군은 사실상 예비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 현역인 셈이죠. 평시부터 군부대에 가서 근무하는 예비군이 주력으로 근무하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인근 아랍 국가들이 상비군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비군입니다. 이스라엘 총참모부가 직접 관리하는데 그 투자에 부응해서 완전한 군사력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군도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육군 동원 전력 사령부를 창설한 것. 이를 통해 예비군의 전투력을 상비 전력 수준으로 만들어 유사시 즉각 전선에 투입 가능한 부대로 만들 계획이다. 오늘은 예비 전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동원 전력 사령부가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입니다. 상비 전력 감축에 의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전력의 전투력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만 합니다. 예비 전력 정예화라 하면 예비군이 동원되었을 시에 자기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예비역의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신산업이라고 하는 드론이라든가 또는 AI 또는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더욱더 이러한 예비 전력이 정예화되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금곡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2013년부터 100억여 원을 투입해 첨단 시설을 갖춘 이곳은 훈련 입소를 위한 등록 절차부터 첨단 장비인 스마트워치가 활용된다. 이거 시간 같은 거 나오고 심박수 같은 거 체크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걸음걸이도 나오고. 대기 시간은 쭉 편하고요. 훈련 상황 저희가 얼마 어떤 거 받았고 어떤 거 안 받았고 이런 거 보기도 여기다 폐감 바로 나오니까 편하고요. 안전수칙 교육 후.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예비군 훈련. 그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마트워치를 태그하고 들어온 곳은 영상 모의 사격장이다. 탄창 6자로 탄창. M16 전자총으로 적을 맞춰 기록을 내는 방식. 지하철, 도심지, 고속도로 등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꾸며놓아 안전하면서도 실감나는 사격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천후나 야간에도 훈련이 가능하다. 게다가 결과도 스마트워치로 즉각 전송된다. 우리는 사격을 성공했단다. 4월 13일 개인 화기 사격 합격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역시 예비군 진행하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전에는 분대장이 일일이 수지하고 조교분들도 또 그거를 일일이 수지로 확인을 하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그냥 훈련 자체 시간만 계속 걸리는 거지 뭐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르게 돼서 전에 비하면은 아주 편해진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만 이제 이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뭔가 이번 연도부터는 뭔가 좀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할만 하겠다 생각도 들고 확실히 전투력이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 유지될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화 훈련에 만족한 예비군은 74%. 다양한 훈련 과목과 상황 실습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예비군들에게 특히 반응이 좋은 훈련은 시가지 전투 훈련. 그런데 다른 훈련과 달리 특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고감도 센서와 감지기들이 달려있는 마일즈 장비를 몸에 부착하는 일이다. 장비 착용 마치셨으면 신속히 오셔서 총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기도 실탄이나 페인트탄이 아닌 레이저 발사기가 필요하다. 모의 전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마일즈 장비 착용 완료. 머리와 가슴, 등, 팔에 달려있는 감지 센서만 14개. 소총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빔이 고감도 센서 주변에 닿으면 부상 정도가 자동 표시돼 훈련 결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원장! 청군과 황군의 교전이 시작됐다.
훈련 장소는 도심의 모습을 본따 만든 세트장에서 쫓고 쫓기는 서바이벌 훈련이 진행된다. 언제 어디서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예비군을 육성하는 일이 과학화 훈련의 목표. 예비군들 스스로 구조물을 이용해 작전을 짜고 건물 진입과 기동 작전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우며 전투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교전 상황은 훈련 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다. 진짜 적이라도 만난 듯 진지한 표정. 실제 교전을 방불케 한다. 팀워크를 통해 오롯이 승리에만 집중하는 예비군들. 과학화된 장비로 인명이나 장비 피해 없이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과학화 훈련장은 현재 4곳.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2024년까지 전국 40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4월 13일 시가지 교전훈련 합격하였습니다. 이런 멈춰있는 표적을 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쏘니까 좀 실전적인 이런 훈련이 되는 것 같고, 정말 군대가 순진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구식의 그런 군대 문화에서 순진화되는 거를 통하면서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진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약간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킨다! 최고다! 예비군! 화이팅! 강산이 5번 바뀌는 동안 상비 병력과 함께 굳건한 국방전력이 되어준 예비군. 이제는 미래전을 대비해 첨단 무기와 강한 전투력으로 무장한 미래 전사로 새롭게 거듭날 때다.